최근 독감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멀티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멀티데믹에 따른 대비책과 예방법 무엇인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주변에도 그렇고 현재 독감 때문에 고생한 분들도 많고 또 수족구병 환자도 이제 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 상황을 멀티데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방역 강화로 코로나만 유행을 했었지만 네. 최근에 이제 방역 완화와 그동안 독감이나 여러 가지 호흡기 바이러스를 2, 3년간 앓지 않으면서 영유아나 고위험군에게 면역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분명히 이제 트윈데믹이 아닌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반되는 멀티데믹이 될 확률이 높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 환자 수는 감소를 할 것이고 독감 환자는 증가를 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잘 대처한다면 트윈데믹이나 멀티데믹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독감이나 코로나나 증상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혼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독감인데 코로나로 잘못 진단하든지 코로나인데 독감으로 잘못 진단하는 거든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네, 조금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독감은 고열이 한 서너 시간 동안에 39, 40도까지 올라가면서 근육통이 매우 심합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그렇고요. 하지만 코로나나 일반 감기는 코로나는 인후통 그리고 콧물 재채기, 가래가 끓는다든지 조금 다르세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감별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개인이 전부 다 감별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우리가 신속항원 키트가 코로나는 있지만 독감은 없어요, 시중에. 그래서 시중에도 독감 키트를 좀 우리가 정부가 풀어주셔야 되고 또 정부가 두 가지를 동시에 구별할 수 있는 PCR을 지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적절한 시기에 적용할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독감이 이제 다른 질병이니까 동시에 걸릴 수도 있는 건가요? 네, 동시에 코로나 독감이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것이 바이러스 간섭이라고 해서 한 사람의 체내에 두 가지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두 개가 동시에 발현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하지만 아주 면역이 약한 고위험군에게는 동시에 감염이 됐을 때 중증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네, 이번엔 백신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21일부터 만 13살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독감 무료 예방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독감 백신과 또 코로나 백신 함께 맞아도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동시에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코로나 백신을 성인들은 다 접종을 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백신과 독감을 동시 접종할 분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독감 접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에 걸리면 직장이나 학교나 한 일주일간 쉬라고 그러잖아요. 독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증상이 비슷하고 전파력이 비슷하다면 이 독감도 일주일을 쉬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독감이 걸리면 대부분 우리가 고열이 나니까 하루 이틀 쉬다가 타미플루라는 약을 복용하시면 열이 굉장히 빨리 떨어져요. 중요한 것은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진단하는 게 지금 굉장히 어렵죠. 만일에 코로나로 생각하고 독감을 방치를 하시게 되면 이 영유아나 고위험군은 폐렴으로 많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에 너무 집중을 하다가 독감을 놓치면서 도리어 그쪽에 의해서 중증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빠르게 진단을 할 수 있고 또 진단뿐 아니라 지금은 격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인 경우에는 치료를 못 받게 됩니다. 이제 전 세계가 방역 완화로 인해서 마스크도 많이 해제하고 있고 또 우리 국민들 저는 대부분이 99% 면역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일반적인 진료로 이제 격리 없이 진료를 보거나 격리 기간을 축소를 해서 우리가 빠르게 진료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트윈데믹이나 멀티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에서는 당분간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기는 했는데요. 목소리 직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확진자 발생이 당분간 서서히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당분간 큰 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당분간 코로나 대유행의 가능성은 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방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어제 9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가 9만 명대가 됐거든요. 그리고 전날보다 3만 6천여 명이 확 늘어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건가요? 네, 추석 명절이 지나면 전국 대이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동안 미감염자들이 감염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규모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지 않을 것이고 기간도 길지 않을 것이라고 좀 추정을
하는 거고요. 또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들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까 그 교수님이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독감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랑 달라서 잠깐 방치하면 노약자나 특히 영유아한테 폐렴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주의를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그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이걸 독감인지 아닌지 판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개인 병원에 가시면 신속 검사를 해서 음성이 나오더라도 독감 증상이면 타미플루를 복용을 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진료가 가능했기 때문에 가능하죠. 근데 현재는 열이 나면 코로나로 생각하고 격리를 하기 때문에 진료를 못 보기 때문에 제가 일반 진료로 이제는 바꿔야 될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실제적으로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해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병원 내에서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우리가 진료를 보더라도 감염 위험은 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번 하반기에는 독감과 코로나를 제대로 진료하고 치료할 수 있게 진료 시스템을 본격으로 일반 진료로 바꾸는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격리보다는 병원에 빨리 가라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